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와이스라고 저희 저번에 그 라이브 커머스 진행했던 그 어플리케이션 대표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일단 와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주식회사 볼라이 팀 리더이자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문규라고 합니다. 저랑 이제 한 네다섯 번 봤나? 그 정도 그 보지 정도. 않나? 예, 네, 뭐 행사도 보고 있으니까. 예. 근데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되게 인상적인 사람이 가끔 나와요. 저번에는 이제 당근에서 만난 아저씨도 한번 나왔었고. 아, 못 봤죠? 제가 본 거는 네. 그 김창민 네. 분이랑 그다음에 그 시계 아, 그다음에 네. 이거 모자 버킷에 눌러 쓰시는 유한이 뭐 그렇게 기억납니다. 네. 한 번은 당근을 했는데 네네. 뭐 물건값을 갑자기 확 깎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지만 그냥 꾹 참고 응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아저씨가 되게 인상적인 자수성가한 아저씨여가지고 그러면 사장님 한번 유튜브 찍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가 사실 왜 대표님 모시자 그랬냐면은 이게 우리는 그 스타트업의 세대잖아. 그렇죠. 근데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메이드한 사람을 만나기가 그게 불가능하잖아. 내 주변에 거의 없어. 예, 네. 근데 어쨌든 중간 단계 정도는 메이드를 했으니까 네네. 그 학부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창업하는 이야기하고 이런 거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긴가? 근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제가 학부는 사실 창업이랑은 좀 상관없이 4년을 좀 보냈어요. 사실은 대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이제 좀 밴드 동아리에서 기타 열심히 치고 맞아. 예. 3, 4학년 때 저희가 이제 마케팅 전공했는데 네, 전공 네. 마케팅 했는데 뭐 3, 4학년 때도 사실 막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한 건 아니고 아니었고 몇 학번이에요 혹시? 저 공구학번입니다. 공구. 네, 현역 공구. 공구. 네네. 그렇게 했고 이제 좀 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중국에 잠깐 갔는데 4학년 끝나고 예. 근데 그때 중국이 엄청 창업 열풍 그때 좀 시기에 예, 이제 예, 알리바바 예, 상장하고 예, 막 예.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창업 조금 많이 하는 거 보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조금 뭔가 창업 관련돼서 창업 경진대나 상도 받고 네, 그때 막 뭐 배달앱 이런 거 중국에서 캠퍼스로 하는 거 예, 이런 예. 거 해서 상 받고 막 그때 제가 개발 못 할 때예요. 그래서 중국인 이제 뭐 개발자 분이랑 이렇게 막 프로젝트도 협의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앱을 못 만들었죠. 근데 당시에 하다가 이제 비자도 없고 해서 한국에 이제 왔었죠. 당시에 뭐 광고 회사에서도 인턴도 하고. 근데 한국에 와서도 이제 좀 뭔가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 이제 한국 아마 막 토스 이런 거 막 나왔을 때요. 나와서 한 좀 2015 막. 17년 어. 막 나와서 좀 잘 될 때. 그럴 때인데 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많이 할 때인데 개발 못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게 돼서 그때 개발 조금 독학식으로 좀 해가지고 진짜로. 근데 그때는 뭐 부트캠프 이런 게 좀 없다는 시절이에요. 어. 지금은 막 개발 뭐 학원도 많이 생기고 했었는데 그때는 또 그런 거 많이 없었어요. 그때 많이 없었어가지고 거의 뭐 독학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또 창업 준비했는데 뭐 잘 안 됐죠 사실은. 잘 안 됐고 근데 이제 개발자가 그때 좀 취직이 상대적으로 또 쉬울 때고 또 개발해 보니까 적성에 맞더라고요. 개발자 좀 적성에 맞았어가지고 뭐 취직이 좀 쉽게 해서 좀 좀 괜찮은 스타트업 당시로 좀 스타트업에서 한 1년 반 일하다가 근데 1년 반 하니까 또 이제 창업하고 싶고 약간 왜냐면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좀 뭐 하는 게 좀 제한적이고 해서 그치. 창업을 이제 지금 이제 멤버들이랑 창업자 멤버들이랑 이제 창업을 했고 한 1년 거의 진짜 좀 개같이 일하고. 그때는 사무실도 없이 1년 그냥 뭐 그때 뭐 사실 제가 뭔가 이렇게 막 뭐 그때 당시로는 뭐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투자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아이템도 이 라이브 커머스였어요. 그때는 이제 여성의류 쪽 준비했었는데 뭐 잘 안 됐죠. 제가 사업도 훨씬 미숙할 때라.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2019년이죠. 한 6년 전. 꽤 됐죠, 꽤 됐죠. 개인 사업자 같던 시절. 1년 뭐 거의 무소득 상태로 대박이다.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거를 토대로 좀 좋게 봐주시는 이제 지금 저희
그 투자사 분 첫 번째 추천해 주신 지금도 뭐 이제 보낸젤스의 파트너님께서 저희 팀을 보고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래도 다른 못해도 개발은 되게 잘 할 것 같다. 뭐를 해도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뭐 저희 이제 그때 구미래 했던 것처럼 카페에 시작했잖아요. 저처럼 커피 첫 만난 자리에서 자기 바로 투자해주겠다고. 거의 약간은 당시에 거의 비슷했어요. 사실. 제가 좀 그런 스타일로 항상 했다 보니까 저도 좀 쿨하게 한번 딱 메이드 할 때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분도 멋있네. 보시는 사람이죠. 감이 있겠지. 뭐 그분도 있어요.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고 뭐 지금도 뭐 어드바이스 너무 많이 주시는. 그렇게 했고 그 2020년 있고 이제 코로나 딱 터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그 사실 호재 아니야? 엄청난 호재라고 그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준비가 덜 돼서 그런가? 뭐 사실 뭐 저희가 그렇다 뭐 시드 투자도 받았으니까 금액도 뭐 아무래도 좀 그랬었고 크진 않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때 좀 뭐 여성 어떻게 보면 좀 동대문 의류들 했었는데 옷 잘 모를 때니까 그게 좀 라이브로 팔기에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코로나 딱 터지고 어쨌든 입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가서 뽐내고 그래서 쇼핑몰도 엄청 망했거든. 그런 것도 있고 그때는 좀 스타트업 다들 버블일 때예요. 지금 뭐 큰 어떤 여성 플랫폼들 많이 등장하고 잘 될 시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할인 경쟁 이런 거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할인 없으면 물건도 안 사던 시절이고 해가지고 뭐 사실 뭐 라이브로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런 보세의류들을 사는 것 자체가 좀 고객 입장에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닌가. 제가 사실은 그 시기의 실패는 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이게 고객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나의 어떤 사업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된다. 그거를 당연히 알고 사업을 하는데 이걸 맞닥뜨려서 실패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사실은 고통을 많이 겪었고 좀 실패하고 당시에 좀 쉽지 않았죠. 사실 돈도 다 떨어지고 뭐 외주 개발 같은 거 해서 이제 알바 열심히 하고 그렇죠. 팀원들 벌고. 근데 저희 좀 괜찮았던 게 저는 좀 쉽지 않았는데 2021년 막 그때 20년 이때. 근데 저희 창업자들이 그래도 좀 사이가 그래도 막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아요. 저희가. 진짜로?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막 그런 같이 사실 막 카톡도 같이 없어. 근데 조금 근데 이제 어떻게 프로페셔널한 측면에서 합은 잘 맞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저희 CTO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다른 전공이긴 하지만 원래 그 음악 동아리 할 때 알던 사이인데 그렇게 친했던 사이는 아닌데 개발을 엄청 이제 잘한다는 걸 제가 듣고 나서 창업할 때 꼬셨고. 그러니까 같이 노는 사이는 아닌 거네. 그렇게 막 사적으로 친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막 알고 이런 사이. 네네. 그랬고 그리고 저희 이제 다른 공동 창업자 이제 디자이너 프로젝트인데 제가 아마 창업 준비할 때 뭐 이런 프로젝트성으로 한번 만나서 같이 했었는데 좀 그런 가치관 비슷해가지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끼리 막 큰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한 몇 년 된 거죠, 아이스가? 꽤 됐죠. 지금 그래도 개인 사업자 포함하면 지금 6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도 그 세 명은 그냥 계속. 네네. 야, 그 대단한 일이다. 큰 트러블 없었어요. 사실 좀 제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거의 대부분 많이 비슷하게 스타트업들 거의 다 망했거든요, 사실은. 거의 뭐 사람 문제. 그치.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럼 쉬운 게 아니야.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근데 잘 되면 누군가 혼자 독박 쓰고 있는 거고 독박은 누가 혼자 쓰는데 열면은 셋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맞습니다. 뭐 그게 되게 클리어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개인에서 법인 할 때 이제 지분 관계랑 설립 같이 한 건데 그때 이제 법인 설립 전에 이제 그때 요 카페에서 근처에서 투자해주겠다고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 주주계약 계약서 써와라. 좀 가이드를 줬어요, 약간. 이게 진짜 자기도 창업해봤고 그리고 뭐 창업한 사람들 진짜 많이 봤는데 주변에 좀 똑바로 써야 된다 중간 계약서.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하고 시작한 게 컸어요. 처음에. 네, 물론 그렇게 한다 해도 뭐 이렇게 생기지만 뭐 그런 포인트들도 있었고 뭐 나머지 창업자들이 뭐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잘 하기도 하는데 또 의견이 일치되면 사실은 뭐 의견은 뭐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저희도 이제 뭐 구매를 같이 준비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근데 뭐 의견이 달라도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춰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다들 좀 되는 편? 우리도 구미래도 어쨌든 동업이잖아. 그렇죠.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나랑 신호는 엄청 친하지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대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건 만장일치제야.
무조건 만장일치. 근데 보통 한 명이 반대하면은 이게 되게 모순되는 말인데 네. 얘가 하기 싫어하면은 좀 그래 하지 말지 뭐. 그리고 누가 하고 싶어 하면은 아씨 뭐 한번 해보지 뭐. 약간 이런 거야. 둘 다 그냥. 왜냐면 이건 또 우리는 또 재밌는 게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잖아요. 우리 구미래로 돈을 못 벌었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100원도 못 벌었단 말이야. 네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통째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못 버는 거니까 되게 쉬운 거야. 어차피 못 벌 건데 뭐 안 해두고만 해두고만이니까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과정에서 조금 티격태격하는 게 더 좋다.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맞아요. 협업을 하더라도 맞아요. 과정에서 좀 티격태격해야 결과가 만족스럽지. 좀 두리뭉실해가지고 결과가 만족 안스러우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야. 맞아요. 의견이 뭐 다 똑같으면 같이 일할 또 필요는 없죠. 그지? 사실은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사실 제가 실패를 한번 이 법인으로는 크게 했는데 그때 여성 그걸로. 그때 사실 뭐 투자금 다 날렸으니까 다 아, 날렸으니까 뭐 좀 그게 얼마예요? 그건 좀 밝히기는 어려워요. 아, 저는 상관없는데 뭐 뭐 계약상? 뭐 투자금 보통 근데 사실은 뭐 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작은 금액 보통 일반적인 시드 투자 금액 네, 큰 금액은 아니고 뭐 날렸고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뭐 쉽진 않았는데 근데 사실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돈 다 날리면 빠이빠이지 뭐. 뭐 빠이빠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하는 과정에서도 뭐 팀원들한테 뭔가 제대로 된 월급을 챙겨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거의 다들 뭐 생활 나중에는 뭐 돈을 아예 안 주니까 자기가 뭐 자기 돈으로 그냥 뭐 알아서 하고. 예, 그런 좀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사실 보통 뭐 이제 외주해서 좀 더 버티자 하면 아니, 내가 뭐 다 좋은 회사 갈 수 있는데 다 좋은 회사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 저도 많이 오고 실제로 근데 자기가 이거 하고 싶다 약간은 그리고 뭐 조금 뭐 오프 더 레코드지만 한번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이거를 오래 했었어 가지고 기술이 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게 앱을 좀 잘 만드는 편이라 생각을 하는데 나름 그러다 보니까 외주도 좀 할 수 있었죠 사실은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좀 뭐 대기업에서 제안도 받았어요. 왜냐면 그 대기업에서 어떤 라이브 커머스 만들려고 했었는데 패션 관련 대기업에서 근데 뭐 팀원들이 그거면 그냥 저희끼리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반대로. 그래서 낭만 있네. 그쵸. 저도 근데 막 사실은 막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굉장히 비즈니스를 많이 따지는 사람이긴 해요. 그 손익이라든가 마진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따지는 편이고 또 숫자에 또 되게 민감하고 그런 편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또 뭐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보면은 좋은 비즈니스맨들을 보면은 네. 약간 그 분열 정신분열 하는 사람처럼 네. 양극단을 다 갖고 있더라고. 네. 숫자를 보고 어떤 그 문서를 엄청 정확하게 보는 자아랑 네. 약간 의리와 우정과 네. 낭만을 쫓는 자아랑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돈돈돈 거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업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숫자의 성공이 돼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100%지. 그 스타트업이 좀 더 아마 이제 그래도 이런 대표님보다는 조금 더 급격한 성장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럼요. 뭐 그런 면들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팀원들이 우리 한 번 더 그러니까 저희 실력에 대한 신뢰는 좀 있었어 우리가 서로가. 운과 경험이 좀 부족했을 뿐이지 또 이제 그렇게 됐으면 보통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망한 스타트업이면 어떤 뭐 투자사들은 뭐 계약서 들이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투자해 주신 분이 그때 카페에서 뭐 한 번 더 해보면 잘할 것 같다. 뭐 오히려 한 번 더 해보자. 뭐 아이템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래도 실력은 있는 것 같으니 뭐 이렇게 또 지지 않는 식으로 항상 해주셨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냉철하게 피드백 또 굉장히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굉장히 냉철하게 이제 그 과정에서는 꼭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약간의 근데 결과는 대신에 좀 책임 열심히 했으면 뭐 좀 그런 스타일 갈굴 땐 갈구고. 맞아요 하는데 뭐 최종적인 책임은 뭐 투자한 건데 같이 분담해야지 성장 약간 멋있네. 좀 사실 그런 분을 만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는 또 그런 운이 좀 있었어가지고
뭐 제가 이제 이런 구미래 이런 활동해도 사실은 뭐 제가 뭐 이번에 이제 구미래랑 같이 하는 것도 뭐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아 그럼 예. 사실은 이제 근데 그 결과를 최대한 좋게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려 하는 거고 예. 그런 것들도 엄청 물어는 보시지만 예. 좀 믿고 와주시고 그런 또 아마 오시겠죠. 오시고, 오시겠죠. 아마. 연배는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한 50대쯤 되세요? 잘 몰라요, 사실은. 아는 개인적인 신분은 없어요. 그좀 하여튼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외주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풀충한 다음에 한 번 더 해봐야겠다. 2022년 21년 말부터 이제 한번 요 와이스를 준비해서 2022년 중반에 런칭을 했죠. 네. 그때는 뭐 사실은 뭐 그냥 뭐 누가 물건만 하나 사줘도 진짜 장땡이다. 제가 첫 번째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뭘 거의 팔았어요 그때? 다이캐스트를 팔았어요, 자동차. 그것만 가지고 시작했었죠. 처음에. 왜냐면 뭐 이렇게 뭐 그때 이미 이런 빈티지로 갈 거다는 시나리오는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죠.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신발을 좀 모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었는데 일부러 사실은 작은 카테고리 우리가 좀 균열을 낼 수 있는 카테고리로 갔어요. 사실. 그때도 이미 그립이 엄청 골리앗처럼 있었던 때예요? 잘 알지는 못해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일반적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할 때 많이 나왔어요, 같이. 그래서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제일 큰 데가 뭐가 있어요? 사실 라이브 커머스 하는 데들은 많죠. 많아. 뭐 요새는 뭐 대기업들 다 하고, 뭐 홈쇼핑하는 사람들도 다 하고. 그 자사몰에 다 있고, 사실은 뭐 네이버 이런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죠. 요즘 뭐 거기도 그거 하려고 틴더도 이런 거 하려고 한다고 그러던데. 라이브라는 것 자체는 좀 보편적인 어떤 포맷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 첫 번째 작업에 실패할 때는 좀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다가 실패한 것 같고 사실 이 와이스를 할 때는 이게 뭐 저희가 라이브를 가지고 침투를 하지만 딱히 뭐 거기에 완전 큰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시장을 봤죠, 사실은. 어쨌든 이 수집 시장, 이 컬렉터 시장에서 저희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이런 라이브와 어떤 이런 입찰 방식의 경매를 조금 저희의 실력으로 잘 딱 뾰족하게 했을 때 일단 뾰족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했지. 사실은 뭐 저희의 어떤 목표와 꿈은 라이브 커머스만은 아닌 거네. 실제로 저희 앱의 기능을 보면 뭐 그런 기능만 있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사실 기능들이 있잖아요. 어떤 뭐 방법들 중에 하나죠. 사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좋게 시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어떤 판매 방식이라던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 자체에 어떤 그렇게 좀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물건을 파는 거죠. 어떤 물건을 파냐가 중요한 거고 마켓플레이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네. 뭐 이게 진짜 인상적이었다. 막 물건 팔릴 때 뭐 얘를 뭐 누구야? 그 데프콘도 한번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누가 이거 팔 때 진짜 인상적이었다 그런 거 있어요? 인상적이었던 거 맞아요. 제일 사실 뭐 그런 더 빅 어떤 연예인 분들의 이벤트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처음에 거의 한 2달 정도는 제가 다 라이브를 했었어요. 누가 라이브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뭐 돈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게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직접 애초에 처음부터 라이브를 해서 이거를 강제로 이제 사이클을 돌린다. 그게 여자 옷은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되기 때문에 또 이걸 한 거고. 그렇게 해서 2달 정도, 뭐 1달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판매자분이 갑자기 신청을 해서 판매자를 라이브를 했는데 물건이 팔렸어요, 자동차. 그것도 꽤 높은 가격에. 몇십만 원 정도 하는. 몇만 원? 그래도 뭐 그게. 그렇지. 갑자기 누가 와서 근데 저희가 뭐 쿠폰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저희 앱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딱 해서 했는데 물 팔린 거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지금까지도 엄청 짜릿했죠, 사실은. 그분 아직도 있나? 그분 없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이후에 근데 그분도 그냥 즉흥적으로 좀 했던 거라서 아무래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좀 루틴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샷분들이 많긴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볼라 같은 경우에는 볼라가 아니죠, 이제 옛날 플랫폼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안 주면 물건을 한 번도 팔린 적이 없어요. 없는 돈으로도 그때는 또 그렇게 많이 했던 시절이고. 한 번도 그 어떤 할인 혜택이 없이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면. 근데 뭐 그런 게 이제 돈도 없긴 하지만 그런 게 없이도 누군가가 와서, 그러니까 이 제품이 유용하다는 거를
좀 검증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물론 팔면서도 어느 정도 검증했지만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는 처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할 때 그 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반작용의 심리를 가지고 한 네. 거거든요. 그래 뭐 무신사 좋지, 다 편하지. 근데 뭐 그것만 장땡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구미래도 그래요. 구미래도 그래? 씨발 알았어. 그럼 우리 오프라인 플랫폼 할게. 확장성이 없어도 네네. 이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열등 의식 그런 건 없어요? 그거에 대한 갈증? 갈증이라고 하면 뭐 어쨌든 이게 다 온라인에서만 지나가니까 사실 와이스라는 거를 피지컬리 경험시킬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있으면 좋잖아. 뭐 이벤트적으로 항상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예. 그 후원이라든가 참여 자체를 뭐 그런 과정에서 고객들 뭐 실제로 많이 만나고 하니까. 근데 사실 또 반면에 보면 와이스가 어쨌든 라이브를 중심으로 고객들이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오프라인적인 경험이 그나마 어떤 다른 어떤 커머스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와이스 내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라이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와이스가 사실 어떤 물건을 파냐고 하면 어떤 고객들이 있냐고 제가 와이스 보면 누군가는 뭐 컬렉터, 수집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취향이 확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컬렉터, 수집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집가? 컬렉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컬렉터라고 생각하세요? 뭘 모으는 사람이지 뭐. 안 파는 사람들? 뭐 그 다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나중에 이제 지금에 와서 있는데 컬렉터는 일단 취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취향을 반복적으로 투자해서 충족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반복성이 되게 또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와이스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분들의 고객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판매자와 어떤 구매자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할 때 어느 선이 있어요, 사실은. 같은 컬렉터로서의 어떤 연대감. 와이스가 실제로 보면 뭐 반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제는 별로.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뭐 개인 간 거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어떤 다른 어떤 중고 거래 플랫폼들처럼 고객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라고 하는데 크게 생각보다 어려웠던 점이 많이 없어요. 어떤 거래. 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그래도 10만 건 정도 팔려요. 10만 건? 낙찰이 사실은 지금 봤을 때 대박. 10만 정도 팔려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핸들링에도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다들 근데 나도 그거 좀 비슷한 게 네. 저는 옷을 이제 양복으로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양복 커뮤니티에서 거기 이제 벼룩시장 같은 게 있잖아. 그럼 거기서 뭘 사면은 입금하는 거 까먹었는데 물건이 와 있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재수 없는 말로 좀 고급 취향이다. 그럼 사람들이 약간 좀 매너가 좋아. 맞아요. 여유도 있고. 맞습니다. 뭐 보내주시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 저 돈도 안 보냈는데요. 네. 뭐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물건도 막 설명하고 틀린 것도 잘 없고. 그러니까 어떤 취향이 분명하고 물론 취향에 뭐 높고 낮음이 없겠지만 좀 그 객단가가 좀 있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게 네. 상거래 하는데 나 한 번도 똥 밟아 본 적이 없어. 맞아요. 저희도 비슷해요. 저도 사실은 이거 할 때 야 이거 나중에 뭐 문제 커지면 뭐 골치는 아프겠다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희 고객분들은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으신 뭐 나중에 커지면서 뭐 문제가 당연히 없지는 않겠지만 그치, 근데 지금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저는 그 어떤 그런 고객들의 저희 어떤 유저분들의 수준이 사실 상당히 좀 타 플랫폼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 사실 감사하죠. 항상 고객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분들이든 간에 항상 감사하죠. 특히나.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번장에서 가품 이슈 있었던 거 알아요? 잘은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뭐 아무래도 집중하는 편이죠. 가품 이슈가 사실은 뭐 저희도 이제 이런 패션을 많이 하면서 맞닥뜨리게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잘 대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뭐 노력 이런 걸 잘 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와이스는 또 이제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희 구미래도 가품 판 적이 있어요. 다른 셀러들이. 뭐 안 나오기 어렵죠.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가품 절대 안 팝니다라는 말 안 해요. 왜냐면 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셀러들한테 맨날 단속을 하지. 가품 팔면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셀러가 몰래 팔면 파는 거잖아. 그렇죠. 물론 일부러 그런 사람이 없겠으나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정말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환불도 구미래가 먼저 해줘요. 일단 구미래가 먼저 해주고 물론 이거는 우리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 우리는 그런 이슈가 여태까지 한두 번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 다음에 셀러가 해결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로 물론 그게 막 해봐야 몇만 원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거는 이제 구미래가 처리를 하고 후불로 우리가 셀러한테 돈을 받든지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응대를 잘하잖아. 그러면 이 손님은 욱 했다가 더 호감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뭐 가품 플러스 어떤 이슈가 CS가 들어왔을 때 타이밍이다. 얘가 지금 우리한테 우리의 호감도가 마이너스 50이면은 잘하면 내가 마이너스 150으로 돌릴 수 있다. 아니 플러스 150으로 그런 생각을. 그렇죠. 저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사실 있어요. 네. 앱은 뭐 앱 작동이 오류가 난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다 굉장히 책임 있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물건을 산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이 물건이 잘못됐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있을 때는 항상 가품 뭐 가끔 이제 가품인 것 같다 했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옷뿐만 아니라 근데 뭐 저희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선천적으로 다 환불해 준 적도 있고 뭐 사실 뭐 그 돈을 다시 받기까지 굉장히 폐기 처분한 적도 있고 저희가 이제 먼저 받아서 많이 있죠. 뭐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었고 네네 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구매자 입장에서 좀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은 이 플랫폼을 믿고 산 건데 그게 뭐 계약서상에 그게 뭐 전적으로 셀러 책임이라고 썼든 네. 그 구매자가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나는 일단 그 사람 뭐 셀러 이름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와이스가 기억이 나는데. 맞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러면 사실은 뭐 어느 셀러든지 간에 믿고 사실 저희가 지금도 이제 구매를 통해서 스마트팬티 통해서 이제 막 사실 패션 셀러분들 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스마트팬티지를 되게 오랫동안 뭐 봤던 이유도 그리고 구미래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빈티지 브랜드들과 하고 싶은 이유도 아무래도 좀 그런 셀러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떤 지켜왔던 그건 뭐 확실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와이스에서 이제 막 활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 다 이제 구미래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연결돼서. 너무 감사하지.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분들 위주로 저희도 사실은 뭐 훨씬 더 빠르게 확장을 제가 또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 치고는 경험한 것도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성장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조금 주변에서도 말 많이 듣는 게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사실은 이것보다는 그래도 짚어가고 현실적으로 보고 항상 생존 고민하고 약간은 그러니까 직원 저희 팀원들한테도 뭐 그렇게 막 아주 막 우리는 뭐 1년 뒤에 막 유니콘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안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그거는 사실은 모르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오늘 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달에 살아남기 위해서 당장 뭐 해결해야 되는 게 그리고 맞아. 우리 고객들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하는 편이고 그래서 셀러도 뭐 급격하게 늘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그런 것들 이제 제안 주변에 많이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뭐 돈을 주고 라이브를 시킨다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짜로 라이브를 만든다던가, 또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좀 어떤 방향성 없이 셀러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실 제가 다른 서비스를 많이 보진 않는데 다른 라이브 서비스 좀 그런 면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그래도 고객들한테 좋은 물건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수박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좋은 물건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연하죠. 저희는 좋은 셀러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고객들한테 그쵸. 있어요. 처음 특히 시작에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가끔 어떤 이제 투자사 분들은 가면 왜 셀러 수 곱하기 매월 이게 안 되냐? 곱하기 2, 3 안 하냐. 근데 2, 3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지금 여기서
다져갔을 때 어떤 네. 왜냐면 2, 3 가서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많이 그치. 무너졌고. 근데 제가 물론 비즈니스적인 목표로 가장 크게 두지만 이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회사는 끝까지 가는 회사거든요.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사실 죽어도 네. 계속 갈 수 있으면 베스트고 그치. 그게 사실 또 빈티지. 근데 뭐 농담은 아니고 정말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좋은 셀러들 위주로 저희가 한 발 한 발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같이 또 해결도 해나가면서 왜냐면 셀러 분들도 뭐 고생도 하시잖아요. 그치. 물건 팔다 보면 그런 것들 좀 초반에는 그래도 좀 같이 저희가 해결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고민해도 뭐 그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 네. 제가 이 라이브 커머스를 보면서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똥꼬쇼 하는 느낌인 거야. 네네. 너무 팔고 싶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게 연기든 뭐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쿨함은 보여줘야 되거든. 네. 그래서 약간 그 괜찮아 안 사도 괜찮아 약간 이런 톤 앤 매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샵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슈프림 가면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잖아 직원들이. 그게 어쨌든 그 쿨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장도 내비두는 거 아니야. 우리 가게는 쿨한 게 더 중요하니까 뭐 직원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가 들어도 괜찮아.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네. 근데 만약에 저 슈프림이 졸라 너무 팔고 싶어서 라이브 커머스에 네.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브랜드가 갖고 있어야 하는 어떤 살짝의 쿨함과 네. 그리고 이 라이브 커머스의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간절함.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팔고 싶어.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그런 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셀러를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왜냐면은 우리는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되잖아. 네. 재고와의 싸움이야. 근데 그 쿨함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해결해 주면은 진짜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 톤 앤 매너가 다 비슷해. 약간 샤이하고 네. 조금 뭐 딥하고 좀 약간 아트한 애들은 없어. 네. 그렇잖아. 다 이게 입에 모터 달린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는 게. 그렇게 사실은 저는 생각하시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 저 사실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먼저 좀 시작이 됐죠. 그래.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이 없었어요. 한국은 홈쇼핑이 굉장히 그 자리를 잡았죠, 사실은. 미국도 사실은 QVC라고 꽤 생각보다 홈쇼핑이 큰 시장이에요. 근데 중국은 뭐 사실 규제도 있다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물건을 팔고 방송 자체가 조금 막 다양성이 없어요. 네, 그렇지. 검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제가 중국에 있었지만 중국 분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문화 속 자유로워요. 흥정을 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죠. 근데 한국이나 미국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라는 모델은 전 세계에서 사실 중국에서 성공을 보고 많이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죠. 미국도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가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2020년에 라이브 커머스 기능이 생겼었어요. 진짜로? 생겼어요. 미국은 지금도 인스타그램에서 체크아웃이 돼요. 결제가. 그 기능 뺐어요. 그냥 2년 전에 실패했죠. 사실은. 뭐 최근에 뭐 틱톡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미국에서 틱톡샵이 많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유미한 정도는 아니고. 유의미하지만 뭐 중국에서의 어떤 압도적인 성과 당시의 어떤 트렌드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없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은 한국도 냉정하게 보면 비슷해요. 진짜로? 한국에서도 사실은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그래도 라이브 커머스 했으니까 알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뭐 대부분 사실상 라이브 커머스는 실패한 플랫폼이라고 봐야 돼요. 포맷이. 근데 처음에 시작 자체를 홈쇼핑 베이스로 시작했어요. 쇼호스트 쪽 느낌으로 많이. 그게 딱 그 느낌인 거죠, 사실은. 맞아. 근데 와이스는 사실은 그런 어떤 라이브 커머스에 한국에서 특히 많이 했던 그런 결이랑은 좀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왜냐면 컬렉터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컬렉터들이 자기 얼굴을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소장품을 자랑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 뭐 이렇게 결이. 책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레어한 거 가지고 있다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빈티지, 그게 장난감, 다이캐스트 자동차. 뭐 사실은 정말 대단하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막
인생이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시작한 거고 지금도 YS에서 라이브를 하시면서 그냥 자랑하는 라이브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레어한 거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사실 경매도 내가 이거에 가격을 이렇게 지불한다 약간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취한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YS에서는 대부분 뭐 얼굴 없는 라이브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 원래는 수집가들의.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때까지 특히 한국에서 있었던 다른 어떤 라이브 커머스라는 사실은 저는 그래서 YS를 라이브 커머스라고 지칭하지는 않아요. 진짜. 왜냐면 되게 구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선입견이 잘못 잡혀 한국에서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는 좀 홈쇼핑의 연장선상인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소화 PT식이나 어떤 이런 저희가 어떤 뭐 패셔너블한 이런 하이프가 좀 쿨은 아니니까. 쿨한 느낌은 없다고 사실 말씀하셨던 그죠. 그래서 YS는 좀 그런 느낌의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가 사실은 연예인 분들이랑 할 때도 그래서 혹시 보셨나요? 데프콘님이나 조금 봤지. 풀로는 다 못 보고.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저기만 했을 때 좀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고 그리고 사실은 다 자기 소장품 하잖아요. 그치. 한 개도 저희가 가짜로 꾸민 상품이 없어요. 다 그 집에서 들고 오신 거예요. 되게 옛날부터 수집 뭐 그치. 대표님 뭐 거의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되게 옛날부터 그 일본 빈티지샵도 돌면서 수집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뉴욕이나 사실은 그런 것도 가져와서 해서 이제 재밌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다른 어떤 라이브 커머스라는 그런 단어 자체를 YS의 어떤 브랜디드 사실 좀 브랜딩 목적이 있는데 좀 쓰지를 않아요. 그치. 네. 뭐 라이브 그렇구나. 그냥 뭐 커뮤니티 또는 마켓플레이스 또는 뭐 옥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뭐 그런 면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사실은 최근에 그래도 빈티지 샵 분들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저희가 지금 영업 결이 보이시잖아요. 하려고 하는 어떤 오프라인 샵들 같은 경우 뭐 빈티지 샵, 또 스트릿 기반의 편집 샵 이런 사실은 뭐 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다른 어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 있는 일종의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것 그런 분들이 근데 여쭤보면 다들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치. 해본 적이 있다 없던가 근데 다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좀 적합한 장소가 왜냐면 그분 사실은 이렇게 빈티지 샵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취향과 감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떤 모순이 있냐면 네. 그냥 인스타 라이브 켜가지고 한 달에 3,000번은 여자애들이 있거든. 네네. 그냥 폴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야. 별거 아닌 물건 가지고 졸라 나보다 5배 많이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능력이 보인다기보다도 이 포맷이 보이는 거야. 나도 라이브 하면은 그래도 쟤보다 못해도 한 반은 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라이브 키면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자기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도 해보고 번장 뭐 당근 프루츠 다 올려봤는데 안 돼. 근데 라이브라는 것도 있고 누군가는 이걸로 잘 판대. 이것도 도전해 보는 거지. 근데 또 라이브가 좋은 게 뭘까 또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게 약간 라디오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현장에서 이거 밑창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되게 친절한 거야. 이 채워지는 것들이. 그럴 수 있죠. 이게 막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장점이 있지 않나. 사실 어쨌든 라이브를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샵 사장님들은 뭐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제가 한 번에 실패해서 느낀 게 이게 무조건 셀러들은 그 어떤 플랫폼이 셀러들한테 해드려야 되는 거는 팔리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구매라도 똑같아. 팔리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 다른 의미가 게 없어. 다른 게 다 해봐야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하시겠죠. 근데 2번은 안 하는 네, 거지. 근데 팔리시면 당연히 계속 하시는 거고 그치. 더 잘 팔리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치.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이유를 갖다 주는 것보다도 맞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쿨함을 유지한 채로 매출이 나올 수 있게 해주면은 진짜 왔다지. 중간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 확실한 왜냐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사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 셀러분들 마찬가지고 고객이 되게 중요해요. 고객의 저희가 니즈가? 보면 이거는 되게 비싼데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도 안 사는 사람이 사실 이거는 고객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도 계속 실험을 하듯이 뭐 셀러분들도 저는 계속 그걸 배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팔리는 물건 위주로 또 라이브에 적합한 상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 왜냐하면 좀 더 이제
덜 깊이 고민해야 되는 상품들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라이브로 보았을 때 좀 더 이쁜 상품들 그리고 뭐 특정 어떤 지금 딱 봤을 때 오늘의 분위기에 잘 팔리는 이런 것들은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철저히 이거를 팔겠다는 마인드로 약간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뭐 입어봐달라던가 또 저걸 좀 보여달라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그래도 신경 써주시고 맞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그래도 계속 트라이를 해봐야 돼요. 저희도 한 번만에 성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맞아. 라이브 했는데 그냥 이번에 안 됐으니까 말아야지. 이거보다는 근데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뭐 가끔 이제 어떤 셀러분들 막 거울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거기서도 좋을 것 같아서 거치대도 보내드리고 아 진짜로. 또 이렇게 폐회 드리고 노력을 많이 해요. 처음에 특히나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와이스에서 지금 주로 뭐 카테고리 통틀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원래 처음에 그렇게 매출이 나왔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꾸준히 그냥. 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냥.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발전한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저는 근데 되게 존중하는 게 그 특히 빈티지나 이런 편집샵 이런 쪽은 감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또 그걸 잃어버리면 사실은 이게 편집샵이나 빈티지샵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본질이 결론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구를 하시되 어쨌든 라이브에서 물건을 판다는 거는 또 와이스에서 물건을 판다는 거는 판매 루트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좀 가격 정책이라던가 그런 맞아요. 것들을 해서 하면 저는 이 시장에서 그래도 꽤 왜냐하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사실 오프라인 샵이나 이런 데들은 지방에도 편집샵이 많고 서울에 있는 어떤 이런 샵들은 지방에서 또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치.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사가시더라고요. 근데 라이브로 이렇게 물건을 팔면 상시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와이스에서. 뭔데? 그 물론 이제 와이스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컨핸드 모든 카테고리 통틀어서 있지 하지만 가격 경쟁을 너무 부추기지 않으려고 해요. 서로 셀러 간에. 저희도 그런 마케팅 메시지를 저희도 뭐 사실 저희도 뭐 큰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있지만 뭐 할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뭐 여유도 없긴 하지만 사실은 좀 지향하려고 해요.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어쨌든 고객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좋은 물건 그리고 뭐 자기마다 더 좋은 컨텐츠 이런 것을 경쟁해야지. 라이브를 켰는데 계속 싸다만 반복하고 있으면 그치 맞아. 사실 그러면 홈쇼핑 맞아.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아무래도 그거는 좀 그 시간대에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컨텐츠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싸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약간은. 근데 그러면 또 와이스가 차별점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의식적으로 좀 그런 메시지보다는 좀 그래도 뭔가 여기서 고객이 어떤 자기 취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저는 좀 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갑을 열어서 와이스에서 뭐 옷도 샀다가 사실은 뭐 트레이딩 카드도 하나 살 수 있는 거고 뭐 사실 저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브랜드들이. 그럼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런 취향에 투자해서 사시는 분들은 돈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리고 그게 얼마든지 간에 사요. 소비력이 있어. 근데 안 사시는 분들은 안 사요. 어차피 맞아. 죽어도 안 사요. 어차피. 네. 그 차이가 있거든요. 와이스는 어디에 집중하냐고 하면 당연히 이런 좀 취향에 어떤 투자를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큰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와이스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뭐 특정 카테고리 때문에 뭐 광고 보고 유입을 했던 거야. 뭐 이렇게 다른 셀러들에서 주입이 됐는데 와이스에 와서 뭐 이것저것 다 사게 됐다. 약간 이거 샀다가 뭐 옷도 사게 되고 뭐 옷 사러 왔다가 뭐 저것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누군가 와이스에 와서 자기의 어떤 취향을 좀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이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는 그 취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와이스에서 물건 많이 사면 와이스의 비즈니스도 유지되고 새로 되고 이런 어떤 그래서 뭐 와이스가에서 저희가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고 앞으로도 좀 이제 저희가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냥 싸다 네. 샐러드를 가격 경쟁으로 조금 몰아넣는 그런 상황보다는 좀 다른 걸로 그런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구매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싸다는 가치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판매자로서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바따로 보여주진 말자.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게 있지. 왜냐면은 그 다음엔 더 싸야 되거든. 네. 그 다음엔 더 싸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치킨 게임밖에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받아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에드워드 그린인데
이거 내가 지금 당장에 10만 원에 팔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나는 직무유기 같은 거야. 야 이거 2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누가 다 팔지. 근데 네가 이거 중고로서 한 100만 원 정도는 받아내는 게 너의 실력이고 너의 임무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런 뭐 꼭 저희도 그래서 이제 라이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판매 방식을 하반기에는 특히 더 많이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어떤 기획전 경매 그리고 아마 수박이라도 같이 하겠죠. 너무 좋아요. 사실. 예. 근데 뭐 사실 꼭 라이브에서 30초 경매로 파는 게 다 적합한 건 아니에요. 맞아. 예. 사실 그렇게 재밌을 수 있지만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예. 고객에 맡기되 셀러가 그 가격에 팔고 싶으면 그 마음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셀러 분들도 꼭 지금 당장 파셔야 되는 게 아니면 뭐 다음에도 북한에다 파시기도 하고 그게 뭐 셀러랑 고객이 함께 저는 좀 오래 가는 방법이 아닌가. 맞아. 사실 그래서 와이스도 근데 이런 방식을 누군가는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냐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니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그래서 불안이 좀 있어요. 사실 성향을 아니까. 근데 또 주변에 이제 급격한 성장을 추구했던 데들 내실 없이 또 급격히 망하더라고.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빈티지를 한다는 게 저의 성향에는 맞는 것 같아요. 빈티지란 사실 와이스에서 파는 모든 것이 다 빈티지라고 생각해요. 빈티지 그런 성격 좀 있지. 빈티지를 뭐라고 한다 했을 때 각자 정할 수 있지만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재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가치가 계속 변동되면서 시간이 이제 그 가치를 다시 제거하게 해주는 그런 증명해 주는 거지. 다이캐스트 카드. 뭐 카드는 이 선수가 잘 되고 한 이런 것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런 것들이고 뭐 피규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와이스 자체가 그냥 빈티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생각하고 근데 이런 빈티지를 파는데 저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다른 어떤 그런 뭐 일종의 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과 결론적으로는 뭐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로. 제가 생각해서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팔리는 물건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많이 질문을 받아요. 뭐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라는 어떤 판매 방식 자체는 요새 또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크게 이제 좀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거는 뭐 그냥 라이브로 뭔가 송출한다는 것만 같이 나머지는 다 다른 겁니다. 그래도 우리 보시는 분들 수박도 종종 하는데 일단은 그냥 하지 마시고 기왕 한번 앱 한번 깔아보고 보면은 쏠쏠해요. 재밌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앱 한번 깔아서 카드 번호 입력해 놓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